이슈를 외쳐대고 있는 국민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갈 때도 공항에서 꽤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고도의 전쟁이죠. 심리전으로 CIA 신고 캠페인이 마치 뭐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이런 클릭만으로 시작되는 이 캠페인이 좌파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우파의 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캠페인의 핵심은 심플합니다.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습니다. 제 커뮤니티를 보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도 자체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링크 붙여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드론이 그 큰 고가의 탱크를 무력화하는 그런 가성비 높은 방식과 닮아 있는데요. 아주 요새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쭉 이런 릴레이 동참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아주 소화제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데요. 이승환 구미 콘서트도 뭐 매진됐다 그렇게 조롱하더니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이제 환불 줄줄이 해야 되겠죠. CIA에서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그 이스타 이제 비자 발급 전에 전자 비자 발급이죠. 그게 이제 거절당하고 요거는 또 오히려 양반일 수 있습니다. 이스타를 통과해서 갔더니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경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반미 운동에 환장한 애들이 지금 CIA 신고 때문에 입국 금지 당했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인민 가수, 인민 배우, 인민 교수들 CIA에 적극 신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CIA 정보 공유 시스템은 입국 거부의 비밀입니다. 이 반미 활동에 관한 시위 참여나 SNS 활동 등등등 모든 면을 팔란티어 팔콘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클릭 많이 해주시면요. 광고가 활성화되고 우리 구독자님과 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파 유튜버들까지도 활성화돼서 이 유튜브 세상에서도 우리 우파가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 추방 경험되었다. 이건 단순한 서류 문제 아닙니다. 정보기관과 국토안보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철저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무섭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SNS 뭐 이런 곳에서 경험자들의 사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이제 이스타 발급 거부가 뜨고 뭐 시국 선언했던 동참했던 대학생들에게도 뜨고 있고, 아무튼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 미국 국토안보부와 CIA 정보 공유, 그다음에 분석, 입국 심사 체계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경험자들이 그 전자 여행 허가죠. 이스타를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추방당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글들도 있습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을 해요. 입국 심사관에 의해서 추방 대상이 딱 되면요. 세컨더리 룸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사실 대기실에서 압박을 받아요. 일부러 안 들어와요. 일단 심리적 압박. 그러나 밖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 그리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국토안보부는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 그 입국 거부된 대상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쫙 분석합니다. 입국의 목적, 과거의 행적,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나라를 주로 댕겼는지 등등등 신문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고 불안, 초조 뭐 이런 감정들 드러내면요. 압박은 더 커진다라는 거. 이 추방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뭐 24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를 뿔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의자에 구금된 채 그 세컨더리 룸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머물게 합니다. 밖에 못 나갑니다. 간단한 식사는 제공되는데 뭐 배부른 식사가 아니라 약간 혈당 조절
가능할 정도로 당이 안 떨어질 정도의 가벼운 음식만 제공되고요. 계속 경찰의 감시 속에서 제한된 휴식을 취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총 찬 사람이 따라가죠. 그리고 올 때도. 그런데 뭔가 되게 그 가다부터 다르고 굉장히 무서워요. 일단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4시간이 되면요,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뭐 일단 좌좀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거절당해도 정식 비자 발급받으면 가능한 거야 이러면서 안심을 막 해요. 근데 맞습니다. B1, B2 비자 발급받으면 미국 입국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입국 거부된 그 CIA 합격자들을 보면요, 보통 회사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입국 거부가 됐다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뭐 이제 학회 가야 되는데 입국 거부가 됐다 이런 거잖아요. 일단 돈을 벌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는 유학을 가는 상황에서, 또는 뭐 공부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관광 비자가 아닙니다. B1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첨부하는 서류만 12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12가지 하는데 돈 들죠? 그리고 직접 가서 영어로 인터뷰합니다. 근데 시간 들죠? 그래서 뭐 그거를 무사 통과했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 입국했다. 알죠? 그런데 돈과 시간을 날리고서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미 활동 집회에 가서 인증샷 날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구구절절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막 욕하고 저주성 발언하고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돈 시간 다 깨진다라는 말이죠. 뭐 알아서 입국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금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그 압박의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압수당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아이폰이어도요, 진짜 그 정보 추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대단한 게 이 기술력, 개인정보 접근 능력은 거의 신급입니다. 신급. 아이폰 비밀번호 있죠? 그 번호 해독 기술이요, 장난 아닙니다. 바로 오픈 깝니다. 한동훈이 뭐 비밀번호가 23개? 뭐 그거 금방 까인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폰이 그냥 비밀번호 오픈돼서 자기 정보가 추출되는 거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미국에 압도당한다 라는 거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정보를 취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미국 국토안보부의 설립 배경이 9.11 테러 이후입니다. 국가 안전에 대한 강화를 목표로 신설된 기관이라는 점,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미국은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 뭐 미국 입국 심사관들의 고압적인 태도, 철저한 정보 분석, 이게 일반인들에겐 과도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 자국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요, 가슴 뜨겁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는 니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선대, 그러니까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미국 바지끄랭이 딱 잡고 설득 딱 시켜서 1953년에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것을 시작으로 냉전시대의 국제사회 속에서 주한미군 주둔시키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보장받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그것으로 눈부신 산업화,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가 전환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부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선진국 대열에 서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꿀 빨고 살았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니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선대에서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41개 국가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가능하죠. 그런데 반미 외치는 것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신고한 사람들 덕분에 뭐 반미 외치는, 그러니까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미국 들어가는 게 이제 빡빡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IA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트럼프는요, 중국 유학생 또는 중국 물이 조금이라도 튄 사람들을 다 스파이로 봅니다.
일단 뭐 미국 내에서 그런 정보 탈취하는데 주로 중국 것들이 해왔기 때문이죠. 그만큼 트럼프는 강경합니다. 그래서 CIA 신고 뭐 우리가 하고 있죠. 탄핵 집회에 찬성하고 탄핵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 미국에 입국시켰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예비 범죄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 살기 위해서 미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입국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요. 이제 원정 출산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애 낳고 시민권 취득한다? 절대 없는 일. 그리고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유진영을 지키고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 남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철저하게 응징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뭐 지금 글삭티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반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거.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 유튜브, 페북 이거 본사가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SNS 질 하는 거 백업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지워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본인들 업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돌려받고 그동안에 꿀 빨았던 거 다 이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CIA 신고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아니죠. 앞서 영상에서도 보시면요. 이 팔란티어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AI로 분석하기 때문에 수만 건이 들어와도 수분 내에 처리가 돼서 한 사람당 프로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CIA 합격자 명단이 쫙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잔챙이고요. 사실 월척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참으로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금배지를 달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저 위에서 그냥 화염 방사기 이런 거 막 쏘면서 그냥 이렇게 다 죽이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무섭긴 한데요. 그런 작자들을 필터링 없이 이제 투표로 뽑아줬다라는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게 한심할 뿐이죠. 아무튼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반미하는데 미국 가고 싶고 반일하는데 스시 먹고 싶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똑똑한 척하면서 시국선언하면서 선동질 그런데 미국에 입국허 당하는 거 이 부분에 뭐 부들부들 하는데 통쾌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이런 딸깍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입국 심사의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자신의 행적과 과거 활동에 어떠한 정보로 기록되어 있을지 철저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어설픈 깨시민 놀이 하지 말라라는 것. 다시 돌아가서 나를 반성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책으로 배워야 되는 거지 유튜브나 남들이 하는 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죠. 왜곡된 역사 주입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시민 놀이에 심취해서 뭐 성결제 해대던 아이유, 뉴진스 그거 좋아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안 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자유를 외쳐대고 있는 국민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갈 때도 공항에서 꽤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